자, 안녕하십니까? 중개사법 강의하는 정지웅입니다. 이번 2월달 모의고사가 첫 번째 모의고사인데 2월달 모의고사 치고는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요. 작년 34회에 출제됐던 문제 기준으로 그 난이도에 맞춰서 예를 들어 1번이 난이도 하면 이번에도 모의고사 하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난이도를 맞춰서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근데 작년 34회가 중개사법이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온 편이었죠. 물론 상대적으로 2차 과목은 전체가 하나니까 다른 공법이나 공식세법도 그 난이도에 맞춰서 냈기 때문에 전체 난이도는 작년과 같은 거죠. 2차 전체 평균 난이도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직 안 배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다 고르라는 뜻은요, 법의 위반인 걸 찾으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골라라 이 말은 법 위반인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를 겸업하는 건 위반이 아니에요.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 겸업할 수 있죠. 당연히 등록증을 대여받는 건 위반이죠. 등록증 대여받는 건 위반이고,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의 5배수를 초과해 보조원을 고용하는 건 위반이잖아요. 위반이고, 이건 뭐 절동치에다가 형벌을 1-1에 해당하죠.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문제 2번. 정책심의위원회도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고, 자, 틀린 걸 찾아보는데, 난이도는 뭐 하로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그리고 그 2번하고 5번은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자, 위원의 임명권자도 국장이고 위원의 회촉권자도 국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의사항은 공부선수, 부동산 중개부 육성도 심의사항이고요.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에요. 그리고 위원이 제척사유인데 회피하지 않으면 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이 정도도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현재 수준으로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막판에 가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답 5번. 자, 문제 3번은 용어의 정의인데 뭐 이 정도도 쉬운 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옳은 걸 찾아보랍니다. 자, 토지인데 당사자 간의 저당권 설정 계약. 자, 이거를 알선했으면 당연히 중개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의뢰받고 중개했는데 보수를 받지 않았으면 중개업이 아닌 겁니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인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든 보조원이다든 보조하는 자든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뜨면은 중개보조원인 겁니다. 중개보조원. 소공은 공인중개사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걸 먼저 찾는 거죠. 그리고 자격을 취득했죠. 자격을 취득했는데 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냐? 아니고 개설 등록을 꼭 해야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 정도면. 막판에 가면 쉬워집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자, 문제 4번 풀어볼게요. 자, 틀린 걸 찾아봅시다. 자, 우리 중개보수 실비 요임의 한도의 표는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한청 안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왜 정답이냐면 여기 분사무소라는 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죠, 이게.
법인만 등록한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에다가 분사무소 둘 수 있는 것이고 5번은 등록한청은 설치 신고 받아서 신고 확인서를 줬으면 지체 없이 그 예정지역과는 시군구역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정답은 4번이고 중요한 지문입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 5번. 그래도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틀린 거. 대표자 중개사야 되죠? 그 다음에 대표자를 여기 중요하죠.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중개사야 되죠. 그리고 전원 다 어떤 교육? 실무교육을 받는 거예요. 실무교육.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라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상법상 회사이어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답은 3번이 되겠다. 이 정도면 쉬운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이제 판례랑 섞어서 나오는데 아직 안 배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하는 것을 다 골라라. 금전이잖아요.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되어서 분양계약에 체결된 건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고 그다음에 토건, 입광공,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고 판례에 따라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은 권리금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걸 고르랬으니까 2번을 고르면 되는 거죠. 6번은 정답 2번. 이 정도도 쉬운 문제입니다. 7번 갑니다. 자, 고용인 옳은 걸 찾아보라고. 자, 1번은 늘 그렇게 나와요. 모든이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고 고용신고서 낼 때는요. 자격증 사본은 첨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고요. 정답. 등록한청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내지 않습니다. 등록한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기 때문이지요. 그다음에 3번은 고용신고는요. 고용을 하고 나서 10일이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에. 4번은 소공이 아니라 중개보조원이 나와야 돼요.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할 때는 본인이 보조원임을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되 개공이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개공이는 과태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국인을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겁니다요. 자, 그래서 이건 4번은 보조원에 관한 내용이니까 답은 2번 되겠다. 자, 8번 문제 갑시다. 자, 8번 문제는 등록을 신청한다고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제출 서류 틀린 걸 찾아보자고. 자,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정답입니다요. 네. 우리 법인 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은 제출하지 않아요. 등록한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권용 사진은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증 사본 아까 등록한청이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은 등록을 신청할 때 상법에 따라 우리나라 안에 영업소를 두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돼요. 뭐 여기까지 몰랐더라도 답 1번만 알아도 답 맞출 수 있는 겁니다요. 자, 이런 문제였다. 자, 9번 문제로 갑시다. 휴업과 폐업을 물어보겠다고. 휴업과 폐업. 옳은 걸 다 올라보세요. 자, 우리 휴업신고서랑 휴업은 우리 3개월 초가 휴업을 할 때 신고하는 거잖아요. 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고 그다음에 취약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사유예요. 맞고 그다음에 3개월 초과 휴업을 했고 그 휴업 중개업을 뭐 할 때는 재개할 때는 전자문서로 됩니다. 우리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니까 전자문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 중개업 재개신고는 전자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걸 고르니까 기역, 니은. 정답 9번에 2번 답하시면 돼요. 자, 같이 풀면 참 잘 풀려요. 자, 10번 갑시다. 인장 등록으로 틀린 거. 인장 등록, 인장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등록한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거 알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들 소공인은 7mm, 30mm로 인장 등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단순 암기예요. 인장 변경은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이 정도면 단순 암기니까 기억을 해뒀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1번 갑시다. 11번. 자, 이전 신고 문제네요. 이전 신고. 틀린 걸 찾아보자. 11월에 신고합니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전 신고했을 때는 지첩시 간판을 철거하게 돼 있죠. 이 패치. 이전 신고,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일 때 지첩시 간판 철거. 그 다음에 우리 분사무소 이전 신고니까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할 외로 이전했는데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그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하게 돼 있는 거니까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았으면요,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 분사무소 시군구에다가 양쪽에 다 통보해주게 돼 있어요. 양쪽 다 이렇게 통보해 줍니다. 틀린 건 4번 되는 거죠. 11번이 정답 4번. 자, 12번. 12번은 중개 의뢰인은 갑이다. 중개계약 문제 낼 때 항상 의뢰인은 갑이라고 주고 개공인은 을로 줘요. 자, 중개계약인데 이렇게 중개계약이라고 써 있으면은 일반 전속 중개계약을 섞어서 냅니다. 자, 옳은 거. 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방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거든요. 의무는 없는데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일단 현대까지는 후보예요. 맞고. 약간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공개하는 건 자유죠. 의무가 없는 거지. 그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을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한 을인데 우리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어요.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전속 중개계약을 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준 서식인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법정 서식 사용해야 되죠. 4번은 법정 서식에 들어있는 말이라서 아직은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는데 전속 중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건 둘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나중에 배워요.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계약을 했는데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래했다, 뭐 스발상 이러잖아요. 이때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주는 게 아니고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의 소유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 위약금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이 정도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면 충분히 풀 수도 있습니다. 잘 못 맞췄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13번.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중개사법, 거래신고법 이렇게 순서를 막 섞어서 냅니다. 예, 이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죠.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을 묻는 거죠. 자, 틀린 걸 찾아보자. 외국인은 매수 용도란에다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를. 그 다음에 공급 계약을 선택한 사람은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공급 분양 계약이니까요. 공급 계약이니 분양 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 면적을 적을 땐 집합 건축물일 때는 전용 면적을 적고 외의 건축물일 때는 연면적을 적어요. 바뀌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잖아요.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니까
전체 거래 가격의 합계를 적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부동산별 가격을 적는 거예요.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을 적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매 계약, 공급 계약이나 전매 계약일 때는 가격을 적을 때 뭐 분양 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추가 지백을 각각 적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적죠. 공급 계약 전매일 때는. 공급 계약 전매가 아닐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적게 되죠. 답은 4번이고 실제 시험 볼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좀 길잖아요. 이렇게 긴 문제도 나와요. 잘 안 보입니다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자, 14번 가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에 확인 설명 의무를 물어보겠다. 틀린 거. 자, 지금 이거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를 물었잖아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언제 하느냐? 중개가 뭐 되어서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때 하는 거죠. 맞죠? 맞고. 그다음 2번은 판례인데 아직 수업 시간에 안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면 쉬워요.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등기부로 확인되는 실제 채무액을 설명한 의무는 없어요.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자,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한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지금 확인 설명이잖아요. 확인 설명은 언제 해야 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완성되었을 때는 확인 설명서 써주는 것이고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하는 거죠. 확인 설명.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틀린 정답이고, 그다음에 입지 조건, 여기 입지 조건이 확인 설명 사항이냐? 그렇다. 확인 설명 사항이 맞다. 뭐 환경 조건, 입지 조건은 확인 설명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갑이 개업 공인중개사잖아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 개공일 땐 500과고 소공일 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식 제재 중요하죠. 이거 답은 3번인데 이것도 실제 시험 볼 때는 모의고사 보실 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해결합니다. 결국엔 다 잘 푸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갑시다. 15번은 자, 역시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증 제도를 묻는 거예요. 틀린 걸 찾아보자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건 보증 설정을 말해요. 보증 설정은 언제 해야 돼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맞고. 그다음에 여기는 완성된 때가 중요하죠. 완성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되고요. 뭐 보장 금액, 보장 기간, 어디 가입했다고 설명해야 돼요. 그다음에 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죠. 맞고. 그다음에 보증 보험금이나 공제금으로 물어줬다 이거예요. 며칠? 암기해야 돼요. 15일 안에 보증법이나 공제에 달식하거나 공탁을 해야 되죠. 맞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단 말은 보증 설정 안 했다고. 보증 설정 안 하면 임등취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죠. 맞고. 자, 5번은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할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을 해지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공백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다. 5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됐고요. 천천히 읽으면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16번으로 갑시다. 중개사무소 명칭과 게시 의무 틀린 거. 자, 개공이 여기 포인트 아닌 자죠.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 명칭 사용하면 안 되죠. 사용하면 1-1이죠. 1-1. 개공이 아닌 자니까.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할 의무가 있죠. 3번이 좀 어려운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하면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5개 간판을 꼭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맞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이죠. 한번 출제가 된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분사무소,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분사무소 5개 광고물. 우리 5개 광고물에는 성명 쓸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 성명? 분사무소니까 책임자의 성명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라고. 그다음에 부칙상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쓰면 안 되는 거죠. 16번은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7번. 17번은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파트. 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예방교육. 자,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폐업 신고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13개월이 지났다는 말은 1년이 지난 거죠. 1년이 지났어요. 지났고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자,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거나 소공이 될 때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것이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틀렸고.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은 이 교육은 이제 직무교육을 말해요. 중개보조원이니까 직무교육은 몇 시간? 3시간, 4시간이죠. X. 3번은 좀 어려워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연수교육은 실무교육도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을 받으셔야 되라고 통지해 주거든요. 이거는 맞잖아요. 2년 되기 2개월 전은 맞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시도지사 연수교육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한청이거든요. 이거 좀 잘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해야 돼 나중에. 그다음에 4번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은 사고 예방 교육이에요. 예방 교육.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실무 교육은 아니에요. 실무 교육은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교육은 연수 교육은 여기 법 제도의 변경 사항 이게 포인트거든요. 2년마다 받는 보수 교육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이걸 딱심을 딱 찾고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7번을 푸는데 이 정도 수준도 어려운 편입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난이도 중하라고 표시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공부가 되면 그 정도 난이도가 된다는 얘기고 지금부터 엄청 잘 풀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께서 너무 실망하실까 봐 걱정하네요. 걱정이 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충분히 앞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17번은 답 5번입니다. 18번 갑시다. 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행 보장 제도에서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다 골라라 그랬는데 이건 단순 암기예요. 예치 명의자는 이렇게 외우죠.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 은, 보, 신, 채, 전문회사 이렇게 외우죠.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자, 개공 맞고 은 맞고 채 맞고 한국지방재정공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암기로 푸는 거예요. 이거는 18번은 정답이 3번. 단순 암기로 푸는 겁니다. 이건 공은 보신채 전문에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19번은 이번에 찍는 문제입니다. 찍는 문제가 오늘 한 4문제 정도 되거든요. 지금 찍는 겁니다. 이거는 못 푸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과태료인데 이게 지금 5가지가 전부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요. 100만 원 이하인데 실제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실제 부과 기준은 뭐 이게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뭐 30만 원, 30만 원 이러거든요. 이런 건 우리 아직은 못 외우니까 찍는 거예요. 답이 3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찍어서 맞추면 땡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20번 갑니다. 찍는 문제입니다. 20번은 이제 중개 보수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주택, 여기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주택이고 매매랑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이때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를 계산하라. 이제 계약 당사자는 동일 당사자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했다는 거는 매매는 못 받는 거죠. 매매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얼마냐 이 말은 주택의 매매 계약의 중개 보수 계산에서 갑으로부터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매매만 계산하는 거죠. 3억의 3억의 요율은 밑에 여기 이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요율은 0.4예요. 저 외우고 있어 저는. 밑에 요율 보시면 돼. 0.4% 나오거든요. 0.4%는 이제 120만 원이거든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냥. 밑에는 합의된 보수가 180이라고 써 있는데 법정 중개 보수가 120이니까 한도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120을 받는 것이고 임대차는 계산하지 않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120만 원이 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고 작년에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죠. 자, 21번 풀어봅시다. 21번.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다 골라라. 소공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 걸 고르래요. 허용이 안 되는 걸 골라라.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방해 행위. 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라고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5개에 해당하는 우리 금지행위에서 판매 명수, 관직, 상투, 꾸, 단까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5개는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금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하로 집 내놓지 말자라고 유도하는 것도 소공에게 금지되는 겁니다. 금지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니은은 작년에도 출제가 됐는데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는 법이 뭐라고 돼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소공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잖아. 그럼 해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거죠. 금지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은 이거 판매 명수 이거니까 이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다 금지되는 거죠. 금지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다 금지됩니다. 그래서 21번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5번이. 소공에게는 다 금지되는 거다. 이 정도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일부만 맞췄어도 훌륭하다 이겁니다. 22번.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공의 자격 정지가 아닌 걸 골라라. 자격 정지는 제가 쓰고 있는 암기 코드는 있습니다. 제가 쓰는 암기 코드는 금이둘 이제 자 확인 인 뭐 이렇게 암기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금지행위는 판매 명수 관직 상투 꾸단 이거고 이종 소속이고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 거래계약서 작성한 경우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했는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인장 위반했던 거죠. 자격 정지가 아닌 건 정답 1번인데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렇죠.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은 여기 있고요. 인장은 여기 있고요. 확인 설명 여기 있고요. 이종 소속 여기 있습니다. 이종 소속.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 정도면 지금은 우리 암기가 잘 안 돼가지고 안 풀릴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다음 23번으로 갑시다. 23번도 그 현재 수준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요.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행정처분 승계 파트인데 틀린 걸 찾아보자고. 자, 폐업을 했고 다시 등록을 했잖아요. 무조건 승계되는 거예요. 뭐 등록 한층을 달리 하든 뭐 종별을 바꾸든 간에 항상 승계하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폐업 신고 전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이유로 이자가 지금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를 받은 거예요. 자,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 받았어. 이 업무 정지 효과는 자, 승계된다. 자, 승계라는 단어가 보이면 외쳐요. 째부리부터 1년간. 다시 째부리부터 1년간. 맞죠, 이게? 째부리부터 1년간 승계된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은 뭐냐면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는데 폐업 전에 위반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요. 자, 폐업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했던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를 위반했던 건데 자, 이때는 폐업 기간을 따지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는 폐업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죠. 그럼 폐업 기간이 지금 1년 넘었죠, 지금. 1년 넘었으면은 폐업 전에 업무정지 위반했던 것으로 행정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맞는 거죠. 폐업 기간이 1년 넘으면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를 안 때려요. 그다음에 4번은 재등록한 개공한테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위반했던 걸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의 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고려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4번까지 다 맞았고 자, 그럼 5번은 뭐냐 이거지. 자, 5번은 푸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이게 승계된다라는 걸 외쳐요. 승계 동그라미 친 다음에 외치라고 뭐라고 외치랬죠? 째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고. 과태료를 받은 날이죠, 이 날이. 과태료 받은 날이고, 그다음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등록한 날이 이 날이죠.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고 그랬죠. 근데 1년 넘었어, 안 넘었어요? 넘었잖아요. 넘었기 때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인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방법이에요, 이게. 푸는 방법인데, 지금은, 아직은요, 여러분께서 충분한 실력이 안 돼서 잘 못 푸실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잘 푸실 겁니다. 자,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 폐업 전에 받은 과태료는 째부리부터 1년간 승계된다 이 말이야. 자, 정답 5번이고요. 자, 24번.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자격 취소. 틀린 걸 찾아보자. 여러분, 자격 취소는 청문, 5일 통보, 7일 반납, 사유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했으면 며칠 안에 5일 이내에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에요. 5일 통보. 5일 통보 후 7일 반납 이렇게 보잖아요. 5일 통보 후 7일 반납. 그리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법인인 개공에 임원이 되었다면 다른 개공에 소속된 거잖아요. 그럼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맞고요. 그다음 취소되어서 반납할 때는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반납하라고. 5일 통보 후 7일 반납. 그다음에 자격 취소할 때는 뭘 거쳐서 청문을 거쳐서 자격증을 이게 포인트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때리는 거죠. 그다음에 분실이 있으면 사유서 내라는 얘기예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이 정도면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인데 물론 암기가 안 되었으면 안 보입니다. 난이도 자체는 쉬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25번 가죠. 협회. 틀린 걸 찾아봅시다. 당연히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총회가 뜨면요. 총회라고 뜨면 자,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이렇게 외워야 돼요. 총회가 뜨면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협회 설립 절차가 자, 정관 작성하고 창립총회 거치고 국장의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로 성립하는데 이렇게 외우거든요. 300, 정, 600, 창, 정관 작성 300명, 창립총회 600명. 이 창립총회는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와 특별자치도는 각각 20명 이상이에요. 300정, 600창, 600, 120. 특별자치도 여기 창립총회는 광역시와 도와 특별자치도는 2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하게 돼 있다는 그런 걸 물은 거예요. 이게 그걸 물은 것이고 책임준비금은 적립을 해야 되죠.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적립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공시하게 돼 있어요. 공시법 3시간 이렇게 외워요. 협회도 다 단순 암기라서요.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26번. 확인설명서 서식 문제인데 확인설명서 여기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입니다. 작성 방법 옳은 걸 다 골라보자. 취득조세 종료세율은요. 여기 임대차 보이죠? 임대차는 세금 안 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적을 수가 없죠. X.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이런 것들은 개공이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료 요구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모아요. 요구해서 적어라. 맞지? 세부 확인사항이죠. 기본 확인사항은 직접 조사에 적는 거고 세부 확인사항은 자료 요구에 적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정지상권 이건 등기되지 않은 권리잖아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란에 적게 돼 있어요. 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니은 디귿 4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6번은 그런 문제다. 이 정도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중간급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27번. 이건 이제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데 이 경매 매수 신청 대리는 우리 과정에서 1, 2월 과정, 3, 4월 과정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 다루는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 시간에 다루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강의를 잘 안 듣는 분이 많아서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매수 신청 대리 틀린 걸 찾아보는데요. 자, 우리 그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경매 파트에서 배워요. 경매가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고. 그다음에 공유자가 우선 매도 신고를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던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배워요. 이 포기한 행위는 매수 신청 대리권, 우리가 대리 행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포함이 돼요. 자, 맞고요. 그다음에 3번은 중요한 지문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이자만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 돼요. 그다음에 대리인 될 때는 지방법원장에 등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직접 출석이라고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행위를 하라는 뜻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요. 3번이 되겠고 28번으로 갑시다. 28번은 패스하는 문제입니다. 패스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만 찍는 문제예요. 1, 2월 과정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다루긴 했어요. 다루긴 했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하셨다면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고 답이 안 보이면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자, 정답은 5번인데 패스. 29번 들어갑니다. 29번은 뭔가 이거예요.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서 그 임대차 계약, 여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묻는 문제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문제고요. 그다음에
갑이 서울에 있는 자기 소유 주택이니까 갑이 임대인이에요. 갑이 임대인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을이라고 돼 있고요. 보증금은 3억인데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할 경우는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죠. 자, 이때 이제 옳은 걸 찾는데 이렇게 갑과 을이 자연인인지 국가 등인지는 꼭 써주게 돼 있어요. 자연인이면 둘이 공동 신고하죠. 그리고 한쪽에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의 의무가 있죠. 신고 의무가 있죠. 자, 그리고 보증금 증액은 임대차 변경 신고하게 되는데 임대차 변경 신고도 당연히 둘 다 자연인이면 공동이에요. 단독이 아니라 둘이 공동으로 X. 그 다음에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신고하고 접수가 완료되면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된 것으로 본다. 맞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것으로 본다. X. 그래서 니은 2번이 정답이 된다. 29번.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파트 문제입니다요. 이 뒷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많죠. 약한 분들이 많은데 뒷부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은 작년에도 찍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런 걸 푸는 건 불가능해요. 뭐 이런 걸 내는 거 몰라요. 우리가 뭐 장래 지도사 될 것도 아닌데. 답은 1번이랍니다. 1번. 31번 갑시다. 이것도 역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문제입니다요. 자,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묻겠다. 틀린 걸 찾는데 당사자는 모두 다 이렇게 자연히 다 써줍니다. 자, 당연히 실거래가 신고해야죠.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했죠. 지금. 신고했는데 그 매매계약이 뭐 됐다? 해제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하여야 한다? OX. X죠.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유일한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만 의무고요. 해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한 이후에 해제, 무효, 취소,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 의무예요. 거래 당사자의 의무이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개공이가 해지 신고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그리고 3번은 중개대상물 토, 건, 입광공이라고 해서 모두 다 신고 대상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임목과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에 거래계약서 작성했으면 개공이가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있죠.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거래를 했는데 한쪽이 신고를 뭐하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 신고 가능하지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요. 자, 32번으로 갑시다. 32번. 자, 이거는 경매 절차 문제인데요. 경매 절차에서 뭐 그냥 경매 절차 묻는 거예요. 틀린 걸 찾아보자고. 1번은 경매 절차에서 배우는데 이제 뭐 확정일자부 갖춘 임차인, 등기 안 된 임차인은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할 거냐? 민사집행법에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자,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도 다 경매 절차에서 공부하시게 돼요.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 1순위 전세권 있죠? 1순위 전세권. 우리 전세권은 용의 물건이면서 담보 물건의 성격도 가져요. 그래서 전세권은 만약에 이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 하지 않으면 경락인이 인수를 해요. 근데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고 소멸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 그러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틀렸죠. 그러면 소멸한다? 아니죠. 인수되는 거죠. 인수.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없고 1순위 전세권이 있죠, 지금. 그러면 이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그다음에 1순위
1순위 지상권, 용의 물권은 인수합니다. 인수하고요. 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나 가압류 같은 권리는 항상 소멸되는 것이고 용의 물권은 1순위면 인수돼요. 그 다음에 모든 저당권은 항상 소멸합니다. 모든 저당권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이건 정당한 유치권이 되지요. 그래서 경매에서 경락인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요. 경락인이 채권을 다 변제할 때까지 유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인수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33번. 33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입니다. 괄호를 채우는데요. 다 주어가 외국인이고요. 매수라는 건 뭐예요? 매매죠, 매매. 매매는 며칠? 30일. 그다음에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며칠? 60일. 상속, 경매 이런 것들은 상경, 이런 건 6개월. 이렇게 해서 답 3번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 쉽게 나왔죠. 34번. 34번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 이 허가구역에 토지 매매에 관하여 민법상 유동적 무효를 묻는 판례 문제입니다. 이게 민법 문제죠. 중개 실무에서 원래 민법 문제 잘 내요. 자, 옳은 걸 다 골라보자고. 민법의 유동정부 공부할 때 나중에 이거 중개 실무에서도 저와 다룰 거예요. 여러분 민법 공부 좀 충분히 되면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그 매매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죠. 무효니까 맞죠. 자, 허가 받기 전에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되느냐. 허가 받기 전에는 계약은 뭐예요? 무효니까 채권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없지. 그러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는 없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지 무효 상태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무효 주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무효는 다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게 5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 기역, 디귿 3번을 고르시면 되겠다. 뭐 민법에도 충분히 공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35번. 35번은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있는 이 법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포상금을 우리 박스 문제에 주의할 점 있죠. 틀린 걸 골라라 이런 문제 주시면 돼요. 항상 여기다가 박스 문제에 틀린 걸 고르라고 할 때는 표시를 잘 해놓고 문제 풀어야 돼. 틀린 걸 골라라. 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발견한 사실을 신고 고발했으면 당연히 포상금을 줄 수가 없죠. 이거는 맞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은 포상금이 공인중개사 법령에도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다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1개월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2개월이에요. 2개월.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그다음에 하나의 위반행위인데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했대. 각각 신고하면은 균등해 주는 게 말이 돼요? 각각인데 당연히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줘야 되죠. 틀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틀린 걸 고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번을 골라야 되는 거죠. 거꾸로 풀면 1번 같은 거 찍으면 이제 배려버리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런 문제였다. 근데 아직 여기까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제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여기 2개월 같은 건 아직 안 다뤘거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 문제 아마 잘 못 푸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다음엔 다 다룰 거예요. 처음부터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요. 천천히 채워나가는 겁니다. 36번. 찍는 문제입니다. 집합건물법은 민법에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자주 나오는데요. 찍는 문제로 나옵니다. 5번 문제 찍으면 돼요. 37번 갑시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또 박스 문제인데 또 뭘 골라라? 또 틀린 걸 고르래요. 또 틀린 걸. 자, 이거는 뭐냐면 주택 임차인이 1순위인데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 확정인차 갖춰서 우선 변제권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건데 자, 뭐 주민등록을 옮길 그런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부탁을 해서 별도로 뭘 했다? 전세권 등기를 마친 거예요. 마친 다음에 대항요건을 뭐 했다? 상실, 주민등록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없어지느냐. 당연히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게 되는 거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별개 권리잖아요. 별개 권리. 그래서 이거는 옳고.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공보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주거용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틀렸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없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이냐 필요 없느냐 이거지. 여러분 주택임차인 현재 등기 안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인차 갖춰서 있는 임차인은 등기 안 됐잖아요. 등기 안 되면 법원이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배당 요구가 필요한 거예요. 배당 요구가 필요한 채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틀린 걸 고르셨잖아요. 니은, 디귿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다. 37번은 4번 답을 하셔야 되겠고 38번 갑시다. 38번은 중개 실무 쪽인데 나중에 다 다룹니다만 이번 1, 2월에는 다루지 않은 부분이라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면 못 푸셨을 거예요. 잘. 자, 이것도 또 틀린 걸 고르네요. 또 틀린 걸 고르네요. 계속 틀린 걸 고르는 문제네요. 자, 분모가 멸실되었어. 이거 상식적으로 풀리는데요. 멸실되었어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되 일시적인 멸실이 돼. 소멸한다? 느낌이 소멸하지 않는다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다. 그다음에 판례는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고요. 나중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실 거예요. 자, 장사법이 2001년에 시행이 됐는데 이제 분묘 기지권이라는 걸 시효 취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시효 취득은 지료는 내죠. 근데 옛날에는 판례 나오기 전까지 지료도 안 냈었고요. 존속 기간도 무제한이란 말이지. 분묘가 있는 한 분묘 수와 봉제사를 계속된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해친다 이거야.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건. 그래서 안 되겠다. 법 시행 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법 시행 후 땅 주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게 되면 이거는 시효 취득이 안 돼요. 시효로 취득이 안 됩니다. 근데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들까지 적용하진 않거든요. 그러니 자, 시행일 이후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죠.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틀렸다. 근데 문제가 뭐야? 틀린 걸 고려했으니까 기역과 디귿 3번을 이렇게 고르시는 거죠.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잘 풀리는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 다루는 내용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39번 허가구역의 문제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아보자.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이다. 허가구역을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지정을 뭐하고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니까 정답입니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쓰는 거거든요. 무상인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허가관청은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있는 사람은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에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 매수 청구는 1개월 시군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불허가 받았어요. 또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또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매수 청구
이어신청 매수 청구로나 1개월 시군구가 되는 거예요. 답 1번이고 다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죠. 실제 시험에 보실 때는. 네, 1번 바로 답이 나오니까요. 거기서 멈추면 돼요. 그냥. 자, 40번 문제. 이 명신탁도 민법이랑 겹쳐요. 당연히 우리 수업 시간에도 배워요. 저와 함께도 당연히 배우고 이 명신탁은 해마다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가 갑은 친구잖아. 친구니까 당연히 이 명신탁 약정을 했다면 이 약정은 무효인 명신탁이 되는 거죠. 자, 명신탁자, 명의수탁자를 하자 이거지. 자, 명신탁 약정을 했다. 이때 옳은 걸 다 골라보자. 갑, 을 사이의 약정은 뭐다? 무효. 맞죠? 그다음에 X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약정을 해서 갑에서 을로 등기가 됐지. 그랬을 때 이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느냐? 사유지서에 반하는 무효는 이다 아니다. 사유지서에 반하는 무효는 아니라고 해서 불법 법인 근여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 말소 청구 가능하다고 그랬지. 자, 불법 법인 근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맞고. 세 번째는 X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라고. 소유자는 병이었는데 이자가 소유자였는데 자, 병으로부터 자, 그리고 소유자가 병이고 계약명의신탁을 했대. 계약명의신탁을 했는데 자, 병이 매도인이 그 병이 이 둘 간의 약정을 알았어. 악의의 매도인이야. 악의의 매도인입니다. 알았어. 그러면 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이 마친 이 을의 이 등기는 뭐다? 등기는 무효죠. 무효. 악이니까. 몰랐으면 유효, 알았으면 무효. 소유권 취득한 다음 틀렸죠. 무효니까 취득할 수 없다. X. 그래서 옳은 거니까 기역과 니은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네. 자, 민법 문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풀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전체 문제를 제가 다 낸 건 아닙니다. 중개사법 강의하시는 네 분이 같이 연문제시 이렇게 출제한 겁니다. 출제했고 작년하고 난이도를 맞췄기 때문에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수준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점 이상만 나와도 충분히 현재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0점, 40점밖에 안 나왔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차차 우리 해내면 되는 거니까. 시험을 보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거라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잖아요. 이거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시험 보는 연습이라고요. 내가 어떤 버릴 거는 버리고 푸느냐, 그리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꼭 맞추느냐, 이게 목적인 거예요. 목적인 거니까 이번에 시험 점수가 안 나온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고 석차율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석차율. 내가 현재 수준이 전체 수험생 이번에 모의고사 응시한 사람들의 몇 퍼센트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월달 모의고사는 현재 출제하고 있는데 3월달 모의고사는 이보다는 훨씬 쉬울 거예요. 쉬운 편이고 지금 이게 어차피 2차 과목은 전체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목이 어려우면 다른 2차 과목은 상대적으로 약간 쉬운 것이고, 이 과목이 쉬우면 공법이나 등기법이나 이런 건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난이도는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자, 이 연습을 우리가 10월 달까지 계속 해 나가야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고 버리는 건 버리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건 우리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자, 우리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